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어쩌되게 9시 뉴스K 들으면서 열을 확 받았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의 공동대표가 청와대를 방문했습니다. 그것도 야당, 제1야당의 대표로서는 정말 쪽팔리게 청와대 민원실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자고 했지만은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는 박준우 청와대 정무수석을 야당 두 대표에게 보내서 한 10분 정도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기초공천을 폐지하는 문제는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해야 할 일이다. 이게 바로 박근혜의 입장이다. 라는 것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아니, 기초공천을 폐지하려면은 당연히 선거법을 개정해야죠. 그러려면은 여야가 논의해야 됩니다. 맞는 이야기죠. 그러나 그 전제는 기초공천을 폐지하겠다는 대통령의 결단, 그게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당신 결단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거는 여야가 알아서 할 문제다. 이따위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철수, 김한길이 기가 막혀가지고 그럼 당신 대선 때는 기초공천을 폐지하려면은 선거법 개정해야 된다는 사실을 몰랐느냐라고 물었더니 박준호 왈, 박근혜만큼 공약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분이 없다라는 엉뚱한 대답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정말 후화무치하고 뻔뻔스럽게 이럴 데 없는 인간들입니다. 너 왜 공천 약속 안 지키느냐라고 했더니, 박근혜는 왜 약속을 안 지키느냐라고 했더니 박근혜만큼 약속 잘 지키려는 사람이 없다. 이런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중앙일보가 사설에서 지금 선거를 앞두고 정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청와대의 답변에 대해서 그저 공감하기 어렵다고 사설로 비판을 했겠습니까? 대통령이 언급하기 어렵다라는 대목에 대해서는 상식이 있는 언론들이라면 모두 다 공감하지 못합니다. 다만 박근혜에게 발목이 잡혀있는 총편 언론들만이 그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마치 홍길동이 그 아버지로 부르지 못한 것처럼 말입니다. 다행히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기초공천 폐지 문제, 기초공천 폐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여야가 모두 기초의회, 물론 공천을 폐지하는 게 옳으냐, 공천을 폐지하지 않는 게 옳으냐, 이 문제는 서로 장단점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여야 모두 대통령 선거 전에 기초공천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새누리당이나 민주당 그리고 기타 정당들도 모두 정당 공천을 하지 않는 게 가장 바람직한 답일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 문제는 그 이후에 논의하는 게 맞죠. 그러나 뻔뻔스럽게도 박근혜 대통령이나 새누리당이 기초공천 계속하겠다. 정치적으로 이건 우리가 유리하기 때문에 하겠다. 오히려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야당에 대해서 비웃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선택할 최선의 방책은 당원들에게 역시 그 의견을 물어보는 겁니다. 미디어협동조합도 직원들이나 혹은 경쟁진이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는 설문조사나 아니면 대의원청에서 반드시 대의원들에게 그 의견을 묻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하죠.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당원 투표와 그리고 여론조사로 기초공천을 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기로 했다는 뒤늦게나마 올바른 선택이라고 합니다.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디오 비평 시작하겠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협동조합 이사가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참으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처럼 느껴집니다. 예, 정말 요즘 들어서는 제가 앨리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 많이 들 때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정권 하는 짓들을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도가 이만큼 나온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일이긴 합니다. 이상한 나라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지나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그야말로 이웃을 마구잡이로 끌고 가서 물고문하고 감금하고 폭행했던 그 유신 시대에도 유신헌법 압도적인 국민들의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언론이 장악된 그런 시대에 국민들이 이 정권의 잘못을 제대로 지금 당장은 깨닫지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왜 박근혜 정권이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건지. 한겨레신문 곽병찬 대기자가 너무 길게 쓰다 보니까 신문에는 제대로 싣지 못하는 온라인에만 실리는 곽병찬이 박근혜에게 보내는 편지 벌써 52개나 됐더라고요. 예. 어제 한겨레 온라인판에 실린 대통령 치마 뒤의 남자들 소개해드립니다. 이상한 나라입니다. 더 기이한 정부입니다. 안보 무능과 외교적 나태 속에서 국가의 안위가 위태로워지는데도 여론조사에선 대통령의 외교, 안보 분야 국정 운영이 여전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고무됐는지 당신은 국가 안보에 난 구멍을 키우고 외교적 실패로 주변 정세를 불안케 하는 자들을 감싸고 돕니다. 그런 남자들을 당신의 치마폭에 숨어 쥐처럼 작은 눈을 반짝이며 눈치만 살핍니다. 정말 제대로 표현했습니다. 그야말로 안보무능, 구멍난 방공망, 그야말로 북한의 그 저렴하기 짝이 없는 실제로 북한에서 만든 것인지 의심조차 가는 그런 장난감 같은 무인기 3번이나 발견된데도 전부 군이 발견한 것이 아니라 다 민간인이 발견한 겁니다. 안보는 구멍이 뚫리고 외교적으로는 실패를 해서 여기저기 있는 역 없는 역 다 처먹고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박근혜의 지지도 뒤에 숨어서 쥐새끼처럼 작은 눈을 반짝이며 눈치만 살피고 있다. 대통령 치마 뒤에 쥐새끼들, 정말 올바른 표현입니다. 북한의 무인기 침투를 놓고 친정부 매체들은 나라가 결단날 것처럼 벌써 일주일째 난리 북새통입니다. 전문가들이 보기에 글라이더를 개량한 수준이라는데 마치 얼마지 않아 미국의 드론처럼 치명적인 살상무기로 둔갑하기라도 할 듯이 오두방정입니다. 가능성만을 놓고 보면 우리의 비행유도체 제작 기술은 북한보다 월등합니다. 굳이 그런 정찰용 무인기를 제작할 필요가 없어 시도를 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네, 그 무인기에 탑재된 카메라 일제 캐논 550D였습니다. 물론 개인이 바로 코앞에 있는 사람들 찍기에 550D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몇백 미터 상공에서 그따위 카메라로 군사 정보를 촬영한다는 거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뭘 그렇게 합니까? 구글 지도만 봐도 있는 거 없는 거 다 드러나는 판에. 정말 조선일보가 일면에 대문짝하게 한 실은 그 사진 이후 구글 검색해 보니까 청와대 모습들까지 다 그대로 나와 있었습니다. 무슨 북한의 무인기가 미국의 최첨단 무기인 드론인 것처럼 호들갑을 떨면서 방금 곽병찬 기자가 지적했듯이 북한식의 저렴한 저질의 무인기 우리가 기술이 없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런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안 하는 것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런
저질 무인기가 우리 상공에 침투하는데 지금까지 드러난 3건 중에서 군 레이더나 군이 육안으로 발견한 일이 단 한 건도 없고 전부 민간인이 발견했다는 그 사실 그겁니다. 그러면은 반성하고 그리고 국민들의 앞에 안보 무능에 대해서 사죄를 해도 마땅할 판에 박근혜 치마폭 뒤에 숨어서 쥐새끼처럼 눈을 번득이면서 더 좋은 장비를 들여와야 된다. 이따위 망발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들에게 어떤 무기를 쥐어준들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더 희한한 것은 위험천만하다는 무인기가 청와대 방공망을 침투하고 전국의 주요 군사시설을 맴돌도록 방치한 자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는 건 군의 철칙입니다. 보초를 서다 졸면 영창으로 직행하는 게 사병입니다. 저들의 말대로 조금 개량하면 대통령이 탄 차를 자살 폭격할 수 있다는데 그 대장 출신을 징치하는 소리는 어디에서도 들리지 않습니다. 하긴 대통령이 아무 말이 없으니 친정부 매체들이 무슨 말을 할까요? 그 친정부 매체들 보면은 말하는 거 보면 골 때려요. 무인기에다가 폭탄을 탑재하면 대통령에게 자살 공격을 할 수 있다. 이따위 공상과학 소설을 쓰댑니다. 참나. 아니 그렇다면 청와대 방공망이 뚫리도록 방치한 그 군 지휘관이나 청와대 빌 4개짜리들은 도대체 어떤 처벌을 가해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말도 없습니다. 그저 미국산 비싼 무기만 들여와야 된다는 이따위 아니 아무리 좋은 무기를 들여놔 본들 155마일 휴전선을 철책으로 쌓아 올리고 그리고 그야말로 조명으로 환히 밝혀본들 그 철책을 넘어서서 우리 GOP에 와서 우리 병사들이 자고 있는 그 내용관 앞에 똑똑똑 노크를 하면서 기순을 하는 이런 마당에 도대체 비싼 무기가 무슨 소용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천안함 침몰 때도 그랬으니 일관성은 있어 보입니다. 북한의 반잠수정이 우리 영해로 잠입해 쏜 버블제트 어뢰 때문에 폭침했다고 선언하고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 상황 파악도 못했다는 해군 및 합참 관계자들의 자리 보전을 시켰습니다. 당시 한미연합군의 대잠수함 훈련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리 무겁게 책임을 물어도 모자랄 판이었죠. 그 책임을 물어도 모자랄 인간들 전부 다 진급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잠수정에 쏜 어뢰에 침몰했다는 게 사기라고 다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진짜라면은 경기에 실패해서 우리의 구축함을 침몰시킨 그 지휘관들은 전부 깜빵 가가지고 불명예 제대로 해도 시원찮을 판에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이명박 정권 때 전부 승진했습니다. 혹시 성능이 조금 개량됐지만 레저용 무인 비행기 수준이라는 거 이미 잘 알고 있는 건지 그래서 지방선거 앞두고 위기감을 부추겨 여당 선거운동에 나서는 친정부 매체들의 장난을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드는 건 바로 이런 까닭이었습니다. 선사의 길이 남을 치욕의 천안함 사건을 정치 계절만 들어오면 열심히 울고먹는 것처럼 말입니다. 청와대 경호실은 무능 여부를 떠나서 은폐 시도까지 하려 했다고 합니다. 무인기가 북한제라는 분석이 나오자 경호실에서는 속단하지 말라고 발끈하면서 입을 막으려 했다는 겁니다. 아니 지금은 북한 무인기가 와가지고 청와대가 폭격당할지도 모른다는 이따위 공상과학 소설을 쓰면서 처음 발견됐을 때는 야 입 닫어 왜 방공망이 뚫렸다는 얘기 국민들에게 비판받을까 봐서 겁이 나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백령도에서 한 대가 더 추락하고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이제 할 말이 없어진 겁니다. 대통령의 안위를 지켜야 할 그런 인간들이 자기들 자리 보존하는데 혜란이었으니 참으로 가관입니다. 그러니 대통령의 치마폭 뒤에 숨어서 쥐새끼처럼 눈을 뻗뜨긴다는 이런 이야기를 안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집안 꼴이 이 모양이니 숨죽이며 눈치나 보던 책임자들이 언제부턴가 예산 타령으로 돌아섰습니다. 사실 그런 작은 비행체는 미군의 첨단 레이더로도 감지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비행체 탐지 시스템이 없어서 그랬다나요? 그러니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예산이 필요하다나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군이 장비와 예산 타령을 했던 게 생각납니다.
지휘 책임을 불문에 붙이는 것이 관행이 되다 보니 장비 혹은 예산의 책임을 돌리는 게 습관이 되어 버렸나 봅니다. 잘못 저지르면 을에 엄마 치마폭에 숨어 오히려 칭얼대는 버릇나쁜 아이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잘못 저지르면 엄마 치마폭에 숨어서 오히려 반성하기는커녕 칭얼대는 버릇나쁜 아이. 우리 군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인터넷에서는 한때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군발이, 대한민국 장성들은, 군발이라는 말은 취소합니다. 저도 군발이었지만 비하하니까 대한민국의 별들은 출퇴근하면서 이렇게 지내지만은 북한의 별들은 내무반에서 병사들하고 같이 고라를 같이 한다. 이런 이야기도 한때 인터넷에서 나돌 정도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장성들이 얼마나 불신을 받으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왔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관대한 성품 아니라는 거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마음에 안 들면은 정강석화처럼 사람 경질시키곤 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남북개성공단 정상화회담에 나섰던 서호 단장이 3차 회담을 앞두고 갑자기 경질됐습니다. 태도가 고압적이지 못하다는 게 경질 배경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니, 태도가 고압적이지 못해가지고 잘린 겁니다. 서호 단장. 서 단장이 회담장에서 북한 측 대표와 만면에 웃음을 짓고 덕담을 나누는 모습이 몹시 마음에 안 들었다는 겁니다. 그걸 또 꼰지른 인간들이 바로 국정원이에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는 청와대 국가안보실 안보전략비서관에 천혜성 통일부 정책실장을 내정했다가 일주일 만에 경질해버렸습니다. 이 사건 역시 지난해 6월 천 실장이 대표로 나선 남북 장관급 회담 예비 접촉에서 분위기를 너무 화기애애하게 끌고 간 것이 문제였던 것 아니냐라는 수군됨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서호 단장의 전격 경질이나 천혜성 통일부 정책실장을 국가안보실 안보전략비서관으로 내정했다가 일주일 만에 경질해버린 이따위 인사는 아마추어리즘과 포퓰리즘의 백미였습니다. 포퓰리즘도 일부 극우의 여론에 기대는 포퓰리즘이었죠. 지금 남북관계가 날이 갈수록 위태로워지는 것은 바로 그따위 태도의 결과 아닌가 싶습니다. 싸울 때는 싸우고 협상할 때는 협상을 해야 되는데 시도 때도 없이 싸우려고만 듭니다. 그렇다고 싸움을 잘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최고 지휘관들은 그야말로 나사가 풀려가지고 경계에 실패하면은 장비가 나빠서 이따위 변명만 늘어놓습니다. 통수권자는 자기 권력 기반이라며 그들을 금이야 오기야 감싸고 있으니 어떻게 나라를 잘 지키겠습니까? 그건 정상외교로도 연장되었습니다. 지난달 26일 한미일 정상회담 때 아베 일본 수상은 반갑습니다라고 한국말로 인사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눈을 내리깐 채 아예 무시해버렸죠. 국제관계에선 영원한 적도 아군도 없습니다. 적국과도 나눌 건 나누고 우방과도 따질 건 따져야 합니다. 그 일이 있고 불과 열흘 만에 일본에선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유하고 있다는 내용이 실린 초등학교 교과서가 배포됐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잘난 척하다가 손해만 보고 있는 겁니다. 아니 사실 북한을 제외하고 그 밖에 우리 한반도 주변의 여러 나라들은 전쟁을 할 대상들은 아닙니다. 그야말로 외교를 해야 될 대상들이죠. 그래서 속으로는 기분이 나쁘더라도 나라 이익과 관계되어 있으면은 그야말로 겉으로는 웃는 체 하는 게 외교입니다. 아베가 왜 반갑스머니다 했겠습니까? 그 극우주의자 아베가. 자기 국익과 관련이 있으니까 반갑스머니다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거를 대한민국 국익에 맞게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외교 관계자들의 전략 아닙니까? 자세 아닙니까? 그런데 잘난 척하다가 오히려 뒤통수 맞고 있는 게 그야말로 포퓰리즘 외교 전형일 뿐입니다. 불법 점유? 북한도 북방 한계선 이남의 도서를 남쪽이 불법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 교과서를 보고 배운 일본 학생들이 장차 한국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대하려 할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아이들이 크면 한국에 뺏긴 땅을 되찾겠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말로만 돌려달라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군사적으로라도 원상 회복하겠다고 하겠죠. 이제 서쪽의 북방 한계선처럼 독도 역시 위험천만한 분쟁 지역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네,
최서면 씨가 지적했듯이 독도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짓을 해도 상관이 없지만은 일본 열받기는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북한 열받기에 성공을 하니까 그야말로 자기 주제도 모르고 일본을 열받게 만들면서 국내 수구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국익의 측면에서 보면 그야말로 미친 지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베 수상은 일본이 아무리 천둥벌거숭이처럼 튀더라도 한일 관계를 관리할 책임은 우리 정부, 우리 대통령에게 있는 겁니다. 아베 수상의 한국말 인사를 걷어차버린 것은 잠시 당신이나 박근혜 당신이나 지지자들에게 쾌감을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건 순간입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일본 수상에게 버르장머리 운운했다가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사태가 터졌을 때 일본은 한국 쪽의 지원 요청을 매정하게 외면했습니다. 서로 국민들에게 욕을 먹을지라도 일본 정부가 오른쪽 극단으로 두 걸음 나갈 것을 한 걸음으로 그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게 바로 정부고 그게 외교입니다. 맵다고 대놓고 침을 뱉는 것은 뒷골목 양아치들이나 할 일입니다. 뒷골목 양아치나 다름없어요. 박근혜 대통령 당신과 그리고 한국의 대한민국의 외교부는. 당신의 그런 모습에 흥분한 한 지지자는 이 판에 일본과 한바탕 붙어보면 어떨까라고 이런 미친 망발을 내뱉기도 하더군요. 박근혜의 외교적 포퓰리즘은 국내용으로는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나라는 갈수록 어렵고 위험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엎질러진 물이지만 빨리 닦아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치마 뒤에 숨어있는 당신의 남자들부터 정리하십시오. 당신의 치마 뒤에 숨어서 쥐새끼처럼 눈만 번득이고 있고 잘못을 저지르면 오히려 칭을 대고 있는 버르장머리 없는 나쁜 아이들 같은 박근혜 남자들 말입니다. 별 4개나 달았던 인간들이 책임질 때 찌지도 않고 눈치만 보면서 국가 안위를 위태롭게 하는데 이 인간들부터 스스로 명예를 지키도록 해야 할 겁니다. 국민 라디오와 국민 TV를 다시 읽고 듣고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정언론의 산실,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든 인터넷 신문. 기자들이 현장에서 보내온 생생한 속보,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분석. 국민 TV 뉴스. 국민 TV 뉴스. 국민 TV 뉴스. 국민 TV 뉴스. 공정뉴스의 관문 news.국민.tv. 지금 접속하세요. 네, 광고 하나 소개해드립니다. 경남 남해 섬마을의 토성과 해양성 기후의 해풍 그리고 해물을 먹고 자란 도올 농산의 100% 남해산 마늘, 계홍산 흑마늘을 소개해드립니다. 방부제는 물론 소금과 설탕도 가미하지 않은 100% 천연 발효식품인데요. 저도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습니다. 여러분도 꼭 드셔보세요. 제가 먹어본 제가 적극 권해드립니다. 문의는 055-863-2321 055-863-2321 조합원들에게는 20% 할인도 해드린답니다. 검색창에 자연 먹거리 마을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끝났고요. 조합원 가입하신 분들 몇 분 계시네요. 행수가 아니고 행슈입니다. 성룡행슈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전자신문 지부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서울 성북구 석관동의 플래시방님 역시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 협동조합,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 보니까요. 대발이야 라는 닉네임을 가지신 분이 이런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한국 계좌가 없는 사람은 한국 갔을 때 현금으로 내면 안 되나요? 저희 사용료의 이야기입니다. 두 구자니 1년 치면 250불 정도, 250달러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요번에 한 가족이 한국에 가니 한 4년치 한꺼번에 국민TV에 방문해서 내면 좋을 것 같아서 알려주세요. 라고, 여쭤보셨는데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4년치면 한 1000불 들고 오셔야 될 겁니다. 감사드립니다. 희망나무 에서님도 역시 미래협동조합 국민TV 홈페이지에 남자친구가 알려줘서 알게 됐다. 가입이 늦었다. 가입하면서 바로 출자금 납부도 한다. 라면서 정치에 관심이 없었는데
정치에 관심도 생기고 다른 좋은 방송도 하게 됐다라면서 특히 4월 1일부터 개국한 국민TV 뉴스K를 통해서 제대로 된 뉴스를 보는 기분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MB를 품은 박근혜님은 2년치 선입금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100억까지 갑시다. 그리고 멋들어지게 박힌 중계차도 한 10대 정도 사고 위성으로다가 오바마 형님이랑 인터뷰하는 것도 찍고 그리고 굿하는 것도 찍고 예, 굿하는 거 굿 아시죠? 예, 굿. 예, 뭐 굿을 해서 대통령이 됐다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좋은 보도 부탁드린다라고 써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살기 힘들다님 역시 조합비 선납했다라면서 라디오 비평에서 방송을 해주려나 쑥스럽네라고 하셨는데요. 없는 형편이라 1년치밖에 못 냈다고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남은 분들은 제가 또 조금 이따가 다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예라와 같이 관심을 모으고 조합원 가입 러시 일고 있는 미래비평조합 국민TV 조합원 되고 싶으신 분들은 국민TV 홈페이지 kukmin.tv 국민.tv로 들어오셔서 상단에 조합원 가입 신청 클릭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사용이 불편하신 분들은요. 미래비평조합 사무국 02-3144-7737 02-3144-0933으로 전화하시면 직접 친절하게 가입시켜드린다고 합니다. 네. 자, 다음은요. 경향신문의 사설입니다. 북한도 그렇지만 박근혜도 북한을 자극하는 발언을 자제하라는 이야기인데 바로 이런 게 진정한 국익을 바라는 언론의 제대로 된 자세인 겁니다. 예. 그야말로 극우 지지자들에게 이참에 일본하고 전쟁이나 하자는 이런 진짜 대한민국의 주제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북한을 정벌하고 싶으면 뭐 그렇게 할 능력만 있으면은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은 그래도 그런 능력이라도 있다면은 그런 말이라도 할 수가 있지. 우리 해군적으로는요 일본 땅 올라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해군을 점강하자고 그렇게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도 대한민국은 여전히 육군 왕국입니다. 경향신문의 사설 북한도 그렇지만 박근혜도 북한 자극 발언 자제해야 소개해드립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어제 남측 정부가 상호 비방, 중상 중단의 합의를 깼다고 남측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어제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북한이 남북이 합의한 비방과 도발 중지에 대해 벌써 약속을 깨고 있는 것은 내부의 불안을 막아보려는 수단이라고 말했다. 남과 북은 요즘 이렇게 비방, 중상 책임을 상대에게 돌리며 비난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대통령인 박근혜 씨는 지난달 24일 핵안보 정상회 기조연설에서 영변 핵시설이 체르노빌 핵발전소 폭발 사건보다 더 큰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영변 핵시설이 체르노빌 핵발전소 폭발 사건보다 더 큰 핵재앙이 될 수 있다면은 우리 저쪽에 월성, 고리 이쪽에는 그야말로 지구를 반으로 쪼개할 수 있을 만큼 큰 재앙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후쿠시마보다도 100배, 1000배 더 위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북한은 심히 못된 망발이다. 무지와 무식의 표현이라면서 천박한 어투로 실명비판, 즉 박근혜를 실명비판했고 정부는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마저 버린 행위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드레스덴 구상을 발표할 때에도 추위 속에서 배고픔을 견뎌내고 경쟁한 속에서 부모 잃은 아이들을 그리에 방치하는 그리고 이 시각에도 자유와 행복을 위해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는 탈북자들이 있다라는 식으로 북한 비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야 잘했다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북한 입장에서 보면 기분 더럽게 나쁜 그야말로 천박한 발언이라고 비판할 수 있는 겁니다. 북한은 이런 비판을 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제 집안에서나 조잘되며 흥설수설하는 안학내 수준이다. 저급한 정치인이다. 꼬락선이다라는 시궁창 언어를 쏟아냈다라고 경향신문 사설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시궁창 언어라고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은 여하튼 서로 저급하게 주고받은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난 1일에는 북한이 치마를 들고 60이 넘도록 정치를 배웠다는 게 고작 이거냐 이런 식으로 비난을 했고 남한 역시 시정 잡배도 입에 담길 끓일 표현을 사용하는 비상식적 행태라고 서로 공방전을 했습니다.
시정잡배도 입에 담길 끓일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박근혜 씨죠. 암덩어리, 원수, 이거 뭐 보통 시정잡배들 하는 얘기입니다. 저 같던. 두 번 다시 대화하지 않을 것처럼 서로 최고 지도자를 향해 저질스럽고 혐오스러운 발언을 하는 북한. 역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럴수록 혐오감은 그 욕설의 대상이 아니라 그 욕설을 입 밖에 내놓는 쪽, 바로 북한 당신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화를 끊고 적대하기로 했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체제로서 최소한의 자존감이 있다면 마땅히 그런 발언은 삼가야 합니다. 그런 자기 존중 의식이 없는 집단을 위해 부드럽게 말하고 조건 없는 지원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 역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북한 자존심으로만 똘똘 뭉쳐있는 집단이 있죠. 예, 그렇다 하더라도 현실은 직시해야 됩니다. 박근혜에게 그렇게 냉대를 받으면서 남북 대화를 하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북한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그런 식으로 상대방을, 물론 저도 박근혜 대통령 좋아하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한 국가 대 국가의 수준에서 그런 식의 천박한 언어를 남발하는 것이 북한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는 게 바로 경향신문 사설의 지적인 겁니다. 뭐 대통령인 박근혜 씨도 남발할 건 없습니다. 박 대통령도 북한을 대화와 협력의 상대로 인정한다면 자극 발언은 피해야 한다. 다른 사람도 아닌 대통령이 북한을 궁지로 몰아가는 발언을 꼭 앞장서서 해야 할 이유는 없다. 더구나 신뢰 프로세스를 내세우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 북한을 어떻게 신뢰 구축의 과정으로 이끌지를 고민해야 할 대통령이라면 같은 말이라도 불필요하게 북한의 화를 돋우는 방식으로 표현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있다. 대통령은 논객도 평론가도 아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책임을 부여받은 최고 정책 결정자이다. 북한이 그러니 나도 그러겠다는 맞대응으로는 신뢰를 쌓을 수 없다. 네. 서독이 동독보다도 GNP가 3배였던 시절에도 무한 퍼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독은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꾹꾹 참고 동독을 절대 자극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동독인들이 자기 내부의 체제 계획을 요구하다가 그게 제대로 안 되니까 통일하자고 바로 동독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동서독 통일된 겁니다. 우리는 북한보다도 GNP가 30배, 40배가 넘는 그야말로 갑의 위치에 있습니다. 북한 괜히 자극해서 너 죽고 나 죽자는 그런 식의 벼랑으로 몰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부 극우주의자들 기분은 시원해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박근혜 씨 명심하십시오. 아침 8시 출근, 밤 11시 퇴근. 네, 국민TV 김희주입니다. 국민TV 김희주 PD의 사는 모습입니다. 언제 봄이 왔나 싶을 정도예요. 1월부터 지금까지 정말 앞만 보고 달려온 것 같습니다. 김 PD를 포함한 국민TV 제작위원, 오늘도 권력과 자본에 의해 조작되고 은폐된 사건과 현장을 누비며 진짜 뉴스, 오염되지 않은 뉴스, 사태의 진실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뉴스. 이제 출발선에 섰죠. 열심히 달려볼게요. 진실의 길에서 흐트러짐 없이. 미디어 협동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공정언론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꿈꾸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화이팅! 네, 팟빵 게시판에 닥치고 지죽여라는 닉네임의 분이 지난주 금요일 19자 입금하셨다면서 닉네임 3번만 크게 불려달라고 하시네요. 닥치고 지죽여, 닥치고 지죽여, 닥치고 지죽여. 이거 잘못 들으면 오해받겠습니다. 예. 그리고 청은행님, 국민라디오 공짜로 듣지 말고 어서 회원가입해 주세요라고 하셨네요. 청은행님, 어서 가입해 주세요. 네. 그리고 풀리포도님도 사용치 1년 선납했다고 합니다. 4월 26일 토요일 오후 2시 대구 메트로 아트센터에서 미디어협동조합 대구 경북지역협의회 창립총회가 있습니다. 손뱅이에 나란히 가지 않아도 공개방송이 있는데요. 저는 그날
경기 서남부 지역인가 거기에서 김용민 서영석의 정치 토크를 미리 요청한 바가 있어서 날짜가 겹쳐가지고 못 갑니다. 그러나 미래협동조합 대구 경북지역 협의회 창립총회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많은 분들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하철 2호선 대공원역 내에 있는 대구 메트로 아트센터에서 4월 26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열린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조합원 게시판에 고주망대님이 출자금 납부했는데 방송 좀 해주세요. 한 달이 되도록 닉네임이 안 들린다라고 해주셨네요. 예, 지나가면 끝인데 특별히 봐드립니다. 고주망대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꿍스님은 아까 했나? 예, 뭐 여러분들 많이 계신데요. 일일이 다 소개해 못해드려서 죄송합니다. 하나 더 하려고 그랬는데 저기 뉴저지에 사시는 님들의 친구님 조합원가입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서울 강동구 명일동의 강아지님 역시 조합원가입 감사드립니다. 요즘 이 조합원 가입 관련 소식을 전해주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이거 다 못하는데요. 소선구제를 바꾸는 큰 지도자를 기다리며 한국일보 이영석 논설위원의 칼럼도 역시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이거는 직접 여러분들 읽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에서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독차지할 수 없도록 선거법을 개정해달라. 이런 제안이 현실화되면 내년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의 내각의 구성권을 이양하겠다. 이게 바로 노무현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선거구제, 소선거구제를 바꿔야 대한민국이 살아난다는 저도 동감합니다. 이영성 한국일보 논설위원회 선거구제 바꾸는 큰 지도자를 기다리며 각자 읽어보시길 바라면서 라디오 비평은 여기서 마칩니다.